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7세 김명자 씨 사연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명자 씨 가정은 결혼 초기만 해도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자진이직은 가정을 서서히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맞지 않아서라는 말을 믿었어요. 하지만 취직하면 한 달을 못 버티고 그만두기를 반복했어요. 월급날만 되면 회사에서 트러블을 일으키고 결국 퇴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일상이 됐죠. 실직이 반복되면서 남편은 점점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녁에만 마시던 술이 점차 낮부터 시작됐고 결국 아침부터 술을 찾게 됐습니다. 아침부터 소주를 마시더라고요. 말리면 폭력까지. 어린 아들 보는 앞에서 술병을 던지고 가구를 부수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술에 취한 남편의 행패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웃들의 신고로 경찰이 드나드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아들이 아빠 술 주정 소리에 놀라 밤마다 울었어요. 그때마다 이불로 꼭 감싸 안고 괜찮아, 괜찮아 달래주곤 했죠. 2살 배기 아들은 아빠가 무서워 이불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결국 남편은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5의 나이에 혼자가 된 명자 씨는 2살 배기 아들을 혼자서 키워야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제 나 하나 믿고 살아야 할 아들.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명자 씨 친정에서는 재혼을 권했지만 아들을 위해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 골목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김치 몇 종류로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시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우리 아들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반찬 가게는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행패 부리는 남편 대신 성실하게 일하는 엄마의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손님들이 명자 씨네 반찬은 정성이 다르다고 하실 때마다 뿌듯했어요. 그 말씀 한마디가 저를 살게 했죠.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차가운 겨울 새벽 4시, 서울이 한 작은 반찬 가게 주방에 불이 켜집니다. 명자 씨의 하루는 언제나 이 시간에 시작됩니다. 주름진 손으로 앞치마를 매만지며 그녀는 가장 먼저 의대생 아들의 도시락 준비에 들어갑니다. 20년 넘게 해온 일이지만 도시락을 싸는 그녀의 손길에는 여전히 첫날과 같은 떨림과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도시락 하나로 충분하다지만 우리 아들은 달라요. 공부하느라 체력이 많이 딸릴 텐데. 그래서 늘 2개씩 준비했어요. 병원 실습할 때는 3개까지도 쌌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들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해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명자 씨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바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일보다 아들이 도시락이 우선이었습니다. 10가지가 넘는 반찬을 매일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했고 계절마다 제철 재료로 특별한 메뉴도 만들어 넣었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병원도 다녀야 했지만 명자 씨는 아들 도시락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요즘은 다 사 먹으니까 그만하라, 너무 무리한다 말려도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의사가 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든 길, 엄마가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나 봐요. 더 좋은 반찬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반찬 가게 끝나고 요리학원도 다녔습니다. 월세 내기도 빠듯한 형편이었지만 아들의 영양만큼은 절대 타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장 골목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밤늦게까지 요리책을 보며 새로운 메뉴를 연구했습니다. 시험 기간이면 특별히 보양식도 준비했어요. 장어는 너무 비싸서 못 사니까 꼼장어라도 구해다 구워줬죠. 아들이 엄마가 해주는 꼼장어가 최고야 하면서 맛있게 먹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김명자 씨의 하루는 늘 바빴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하고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밤에는 다음날 재료를 손질하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의사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공부하느라 지친 얼굴로 들어와서도 엄마 도시락 최고야 하면서 웃어주는 아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죠. 내 아들이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게 제 소원이었으니까요. 의사가 된 아들은 큰 대학병원에 취직했고 같은 병원 의사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김명자 씨는 평생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신랑 턱시도 입고 딱 나타났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새벽부터 도시락 싸서 보낸 보람이 있다 싶었죠. 그러나 결혼 후 달라진 아들의 모습은 그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날도 특별한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 좋아하던 멸치조림, 장조림, 그리고 새로 배운 비누까지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반찬 들고 가면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엄마 반찬이 최고야 하면서 먹던 모습이 떠올라서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린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어머님, 미리 연락도 없이 오시면 곤란해요. 저희도 생활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꼭 연락하고 오세요. 30년을 키운 아들은 며느리 뒤에 서서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 표정이 잊히질 않아요. 마치 낯선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어색하게 서 있더라고요. 내가 낳고 키운 내 새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이 이제는 부담스러운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새벽마다 도시락 싸주던 내가 이제는 연락까지 하고 만나야 하는 남이 됐나 싶어서 그 자리에서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리가 떨려서 걸음도 못 대겠더라고요. 결국 그날 가져간 반찬은 그대로 들고 돌아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건네지도 못한 채 평생 아들을 위해 썼던 그 정성이 하루아침에 부담이 되어버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매일 새벽 도시락 싸면서도 힘들다고 생각 안 했는데 그날은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그 후로 김명자 씨는 아들 집 근처도 가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에서 우연히 아들이 사는 동네 이름이 보여도 고개를 돌렸고 며느리에게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갔었는데 이제는 명절에도 먼저 연락 못 하겠어요. 손주 얼굴도 카카오톡으로만 봐요. 보고 싶어도 참아요.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시장에서 손주 또래 아이들을 보면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지하철에서 손주랑 비슷한 아이들 보면 자꾸 눈물이 나요. 안아보고 싶어도 이제는 그것도 조심스러워졌네요. 내 새끼인데 허락 받고 봐야 하다니. 매일 아침 도시락을 준비하던 그 시절이 이제는 꿈만 같습니다. 가끔 꿈에서 어린 아들을 만나요. 그때는 내 품에서 떨어질 줄 모르던 아이였는데 엄마 도시락 좋아하던 그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세월이 참 빠르네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아들한테만 매달렸나 싶기도 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그게 최선이었는데 내 새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명자 씨는 허리 통증 때문에 오랫동안 하던 반찬 가게를 정리하게 됐습니다. 반찬 가게를 정리하고 처음 며칠 명자 씨는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았죠. 우울증 약까지 먹었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넘어가고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았죠. 30년 넘게 새벽부터 일어나 바쁘게 살더니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 더 힘들더라고요. 매일 울다 지쳐 잠들기를 반복하던 어느 날 병원에서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 가다간 큰 병 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압도 높아지고 당뇨 수치도 안 좋아졌대요.
심지어 우울증 때문에 면역력도 많이 떨어졌다고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아프면 누구한테 의지하겠어요? 아들한테요. 며느리한테요. 영자 씨는 그날 병원에서 나오면서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30년 동안 아들 뒷바라지 한다고 내 몸은 하나도 안 챙겼더라고요. 새벽부터 밤까지 서서 일하면서 쉬지도 못했고 제대로 된 운동 한 번 못했어요. 반찬 가게 하면서 음식 맛보느라 짜게 먹는 것도 습관이 됐고 그날부터 명자 씨의 생활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동네 뒷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숨이 너무 차서 5분도 못 걸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땀은 비 오듯 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죠. 하루하루 조금씩. 처음엔 5분, 다음엔 10분, 이제는 1시간도 거뜬해요. 산에서 만난 동네 어르신들과 등산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둘이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10명이 넘는 새벽 산행 회원이 됐습니다. 같이 운동하는 언니들이 제 자식보다 더 잘 챙겨줘요. 누가 안 오면 전화하고 아프면 죽도 끓여주고 생일이면 깜짝 파티도 해주고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더라고요. 돈 받고 하는 게 아닌데도 서로 이렇게 챙겨주니 운동을 시작하면서 식습관도 철저히 바꿨습니다. 반찬 가게 하면서 익숙해진 짜고 기름진 음식 대신 현미밥에 채소 위주로 식단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장사하느라 끼니도 제때 못 챙겼는데 이제는 규칙적으로 먹어요. 아침 산행 다녀와서 먹는 현미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반찬도 싱겁게 해서 먹고 과일도 매일 먹고 특히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새벽 산행 후엔 근처 공원에서 다 같이 스트레칭도 합니다. 한 회원이 요가 강사 출신이라 전문적인 동작도 배웠죠. 스트레칭 하면서 하늘 보고 새소리 들으면 마음이 절로 맑아져요. 예전엔 아들 생각에 울기만 했는데 이제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6개월 만에 혈압이 정상이 됐고 당뇨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체중도 7kg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건강해지니까 마음도 달라져요. 아들 생각에 울기만 하던 제가 이제는 제 삶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울증 약도 끊었고 잠도 잘 자요. 거울 보면 얼굴도 환해졌더라고요. 새벽 산행 멤버들과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가까운 곳 산행도 다닙니다. 지난달엔 처음으로 설악산도 다녀왔습니다. 산 정상에서 일출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아들한테 매달리지 않아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김명자 씨는 힘주어 말합니다. 자식이 효도를 안 해도 괜찮아요. 건강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해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더라고요. 건강이 진짜 효도입니다. 그렇게 건강을 되찾았지만 한 번씩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컥했어요. 반찬 가게 정리하고 나니 수입이 끊긴 거죠. 통장 잔고가 줄어들수록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아들한테 용돈 받자니 자존심 상하고 그렇다고 평생 모아둔 돈을 까먹자니 앞날이 막막하고 밤마다 식은땀 흘리며 깼어요. 전환점은 우연히 만난 옛 단골 손님에게서 왔습니다. 그 손님이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반찬 잘 담그시잖아요. 요양원에서 반찬 자문해주면서 일하시면 어떠세요? 그 말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명자 씨는 용기를 내어 근처 요양원과 계약했습니다. 주의회 반찬 메뉴를 짜주고 조리사들을 교육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월 5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내가 번 돈이라 기뻤죠. 게다가 30년 반찬 가게 경험이 이렇게 값진 줄 몰랐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일이 늘었습니다. 요양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급식 자문까지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월 100만 원 정도 법니다. 기초연금까지 더하면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게 돼서요. 제가 번 돈으로 제 생활하니 이렇게 떳떳할 수가 없어요.
더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원장님의 제안으로 소규모 반찬 가게를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엔 욕심 부리지 않고 소소하게 해요. 요양원 어르신들 반찬하고 주문받은 것만 합니다. 예전처럼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조금 더 벌게 됐습니다. 경제적 자립은 자신감도 되찾아 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들이 용돈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절했어요. 엄마는 충분히 벌어서 잘 살고 있으니 너희 돈은 너희가 써라 그랬더니 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요양원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 반찬을 개발하면서 새로운 보람도 느꼈습니다. 치아가 약하신 분들을 위해 부드러운 반찬, 당뇨 환자를 위한 저당 반찬, 연구하다 보니 이게 또 새로운 시장이 되더라고요. 나이 들어도 배우면 이렇게 길이 열리는구나 싶었죠. 매달 조금씩 적금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월 30만 원씩 적금 들어요. 나중에 아프거나 할 때 쓰려고요.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김명자 씨는 이제 당당하게 말합니다. 돈이 많진 않아도 내가 벌어서 쓰는 돈이 제일 떳떳해요. 자식들한테 짐 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이제야 알겠어요. 어느 날 요양원에서 반찬 자문하다가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런 걸 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처음 만든 비누를 들고 집에 돌아오던 날 뭔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만든 거라곤 믿기지 않더라고요. 보랏빛 라벤더 비누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손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도 마치 제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 같았죠. 용기를 내어 주민센터 천연비누 동아리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러서 비누가 잘 굳지도 않았지만 이제는 동아리 회원들의 비누 선생님이 됐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설레서 잠도 안 와요. 새로운 재료도 연구하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구상하고 이런 게 진정한 행복이구나 싶어요. 동네 어르신들께 첫 비누를 선물했을 때의 기억은 특별합니다. 손이 거칠어서 고생이라던 할머니가 일주일 만에 찾아오셨어요. 영자야, 이 비누 덕분에 손이 보들보들해졌다 하시면서요. 그때 느낀 뿌듯함이란 동아리에서 만난 언니들과는 특별한 사이가 됐습니다. 우리끼리 향기로운 사람들이라고 해요. 다들 비슷한 아픔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 모시다 고생하신 분, 자식들 키우느라 자기 인생 포기하신 분. 그런데 여기서 제2의 인생을 찾으신 거예요. 매주 수요일은 비누 만들기, 금요일은 포장 모임이 있습니다. 정성스레 포장한 비누는 지역복지관에 기부합니다. 어르신들께 비누 드리면서 사용법 알려드리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이거 명자 씨가 만든 거야 하시면서 좋아하시는 모습 보면 절로 미소가 나요. 계절마다 다른 비누를 만듭니다. 봄에는 진달래 비누, 여름엔 피부 진정 효과가 있는 알로에 비누, 가을엔 국화 비누, 겨울엔 보습 효과 좋은 마유 비누까지. 비누 하나에도 이렇게 정성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매일 새로운 걸 배우는 즐거움이 있죠. 나이 들어 배운다고 누가 뭐라 하겠어요? 이제는 당당해요. 특히 달라진 건 아침에 거울 보는 시간입니다. 전에는 늘 아들 걱정에 찡그린 얼굴이었는데 요즘은 웃는 주름이 늘었대요. 동아리 언니들이 그러더라고요. 영자야, 너 요즘 손에서 향기가 나는 것처럼 표정에서도 향기가 난다고. 이제 김명자 씨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어제 만든 비누를 확인합니다. 잘 굳었는지, 향은 어떤지, 모양은 예쁘게 나왔는지, 그리고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동아리 회원들과 수다를 떨며 하루를 보냅니다. 올해는 특별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우리 동아리가 이번에 지역문화제에 참가하기로 했어요. 비누 만드는 과정도 시연하고 어르신들께 드릴 선물용 비누도 준비하고 있죠. 다들 70대인데 이렇게 열정적이세요. 김명자 씨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취미가 있다는 건 삶의 목적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설레는 마음이 생기고 잠들기 전엔 내일 할 일을 생각하며 미소 짓게 되죠. 비누 만들기가 제게 준 선물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에요. 새로운 인생이에요. 지금까지 김명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30년간의 반찬 가게 생활, 그리고 자식을 위한 헌신적인 삶. 새벽부터 도시락을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반찬 가게를 운영하던 그녀의 일상이 어느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김명자 씨가 발견한 3가지 행복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몸과 마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우울했던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불면증약에 의존하던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수면을 되찾았고 활기찬 웃음도 되찾았습니다. 산책길에서 만난 이웃들과의 따뜻한 인사가 하루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자립이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반찬 솜씨를 살려 요양원 자문을 시작했고 이는 안정적인 수입으로 이어졌습니다. 자녀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손주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고 며느리 생일에 선물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세 번째는 의미 있는 취미 생활이었습니다. 우연히 시작한 천연 비누 만들기는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서 새로운 인연이 생겼고 직접 만든 비누로 이웃과 나눔의 기쁨도 알게 되었습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닌 삶의 새로운 목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관계 개선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먼저 연락해오고 며느리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되었습니다. 손주들과도 편안하게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가족 모두가 김명자 씨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복지관의 다른 어르신들은 그녀를 보며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결코 자녀나 배우자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건강하고 당당한 삶, 그리고 나눔의 기쁨을 아는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노후 준비일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식을 위한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행복이 자식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 서로의 삶을 존중할 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모두가 김명자 씨처럼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당당한 경제력으로, 의미 있는 취미 생활로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세요. 인생은 결코 늦은 때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값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